안녕하세요. 셀트리온은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에 대한 임상 3상 톱라인 결과를 FDA와 EMA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상반기 내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상반기는 6월까지를 말하는데 현재는 6월의 절반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15일 안에 결과를 발표한다는 소리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대감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톱라인이란 임상시험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중요하고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기대가 되는 결과 발표입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와 세컨더리 엔드포인트의 효능 결과와 안정성 결과를 발표합니다. 6월 14일에는 셀트리온에 대한 영문 뉴스 기사도 나왔습니다. 셀트리온은 1315명의 마일드한 환자와 모더레이트한 코로나 환자를 대상으로 레키로나를 투여했습니다. 13개의 국가니까 글로벌 임상이라고 부를 수 있죠.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 스페인 등 여러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에이프릴 4월에 끝났다고 하니까 결과 데이터를 통계 처리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exacerb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문맥상 severe exacerbation rate은 환자의 건강이 악화되는 것과 관련된 용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임상 2상과 달리 셀트리온은 임상 3상에서는 임상 디자인을 개선했습니다. 바로 exacerbation rate과 관련된 평가 지표를 개발했습니다. exacerbation은 worsening of a diseas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세가 악화되는 것을 exacerbatio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코로나 환자들은 병세가 있을 텐데 레키로나를 투여한 뒤 병세가 심해지면 안 될 겁니다. 한국어로는 severe exacerbation rate을 중증 악화율이라고 번역했네요. 악화율이니까 이 숫자가 커지면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참고로 레키로나는 CTP59라고도 부르고 레그담비맙이라고도 부릅니다. exacerbation은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와 함께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한국어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COPD라고 하는데요. 코로나도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다 보니까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자주 쓰는 용어인 exacerb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란 담배 같은 유해한 입자가 폐로 들어오면서 생깁니다. 이런 가스를 흡입하면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안 됩니다. 가역적이지 않으니 말이죠. 그래서 크로닉, 만성이라는 단어가 붙었나 봅니다. 한번 발병하면 다시 예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함께 평생 살아가야 합니다. 회복은 힘들고 점차 진행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늦추고 관리하는 삶을 살아야죠. 폐쇄성이라는 말은 호흡이 힘들다는 겁니다. 공기가 쉽게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기류가 제한된다는 것이죠. 호흡기는 크게 상기도와 하기도로 나뉘는데요. 후두까지를 상기도라고 하고 폐포까지를 하기도라고 합니다. 여기 좋은 그림 설명이 있어서 함께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구조를 알아두면 말이죠. 오른쪽 허파는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위엽과 중간엽, 아래엽으로 나뉩니다.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왼쪽 허파는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위엽과 아래엽으로 나뉩니다.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왜 허파는 대칭이 아닐까요? 양쪽 다 세 부분이거나 두 부분이거나로 통일되지 않았을까요? 그건 아마도 심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중앙에서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그러면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왼쪽 폐가 두 가지 부분으로 있으면서 공간을 다소 확보해줘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기도를 후두까지라고 했죠. 후두로부터 사람 머리까지를 전부 상기도라고 합니다. 딱 목젖 부근까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파이프, 호스처럼 생긴 게 기관입니다. 저 기관을 따라서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죠. 기관지도 왼 기관지와 오른 기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기관지가 가지치기에서 길어지고 얇아진 새 기관지의 끝에는 폐포가 있습니다. 새 기관지는 얇다는 측면에서 모세혈관과 비슷한 느낌이죠. 기관이라는 큰 통로에서 얇게 뻗어나갔습니다. 마치 모세혈관이 동맥에서 얇게 혈관이 뻗어나간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아까 봤듯이 여기 폐포까지가 하기도입니다. 상기도는 후두까지, 하기도는 폐포까지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사망 원인으로 전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폐암은 잘 알아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잘 몰랐죠. 하지만 사망 원인 세계 4위에 달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무서운 이유는 폐 기능이 50% 이상 손실되기 전까지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조기 진단이 쉽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숨쉬기가 어려워서 병원을 찾으니 폐 기능이 절반 사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걸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장기간 독성가스에 노출되면 발생합니다. 우리 피부에 심한 흉터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장기간 우리 몸의 폐를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면 위험한 것이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80, 90%가 흡연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셀트리온이 코로나 임상 3상 기대감에 바람이 다시 불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발표합니다. 이제는 상승하지 않은 제약 바이오를 찾는 게 더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면 안 됩니다. 폐암뿐만 아니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도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